자, 이번 시간에는 전원 인터페이스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원 인터페이스 ATX 파워로부터 그죠? 이쪽에 전원이 들어가죠. 이쪽으로 이 포트로다가 전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24핀 커넥터를 쓰고 있죠. 일로 여기서 ATX 파워가 그죠? ATX 파워가 여기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ATX 파워가. 자, 파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그죠? 220V가 일로 인가가 되겠죠. 220V가 AC 220V죠. 교류. 그래서 이렇게 커넥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전원을 꽂게 되면 그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 즉 ATX 파워는 우리가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전원 220V를 인가하게 되면 5V 스탠바이자만 나왔다가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메인 전압이 기동해서 5V, 3.3V, 12V 파워구 시그널 이런 걸 준다 그랬죠. 전원을 꽂게 되면 그죠? 꽂게 되면 스탠바이 5V하고 파워온 전압 그죠? 5V 밖에 안 나온다고요. 얘만 제공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스탠바이 전압 5V는 뭐냐면 최소한 기기를 동작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 TV 쪽에 SMPS를 보면 전원을 꽂으면은 스탠바이 5V만 AD 보드로 공급되죠. AD 보드로 공급된 게 마이컴을 동작시키려고 그러면 5V 공급을 해줘야 되고, 또 리모컨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리시버 회로가 동작되기 위해서는 거의 전원이 공급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리모컨을 쐈을 때 리시버가 그 온오프 시그널을 인식을 해갖고 마이컴에 동작을 해서 뭡니까? 메인 전압 그를 스위칭 해줄 수 있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얘도 똑같다고요. 얘도 데스크탑 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9번 핀을 통해서 그죠? 9번 핀을 통해서 이쪽으로 스탠바이 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5V 스탠바이 전압. 5V 스탠바이 전압은 어디로 들어가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5V 스탠바이 전압은 사우스 브리지 부팅 회로가 동작시키기 위해서 그죠? 동작시키기 위해서 5V 스탠바이 전압은 레귤레이터로 들어간다. 그죠? 제가 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파워 커넥터를 내가 꽂았어요. 그죠? 파워 버튼을 누르기 전에 220V 전원을 그 데스크탑에다가 인가를 하게 되면 스탠바이 전원이 9번 핀을 통해서 5V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쭉 회로를 타고 들어가서 여기 보면 레귤레터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레귤레터가 이 레귤레터로 5V가 들어가서 얘는 3.3V 레귤레터예요. LDO 레귤레터 그러죠.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터. 5V가 들어가서 3.3V 아웃풋을 내가지고 어디 공급하냐? 바로 이 부팅 회로인 사우스 브리지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그죠? 뭐 여기 크리스탈에도 제공이 되겠죠. 여기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스탠바이 전원이. 자, 이렇게 이제 기동이 되는 거예요.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원을 눌렀을 때, 그래서 전원을 눌렀을 때, 이 ATX 파워 메인 전압이 동작되는 그 원리를 보면 부팅회로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동작되는 원인이 뭐냐면, 그죠? 이 파워온 전압이, 그죠? 파워온 전압이 5V 스탠바이 전압하고 파워온 전압이 딱 여기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파워온 전압 포트라고 가정합시다. 여기 테스터로 재면 5V 밖에 안 나와요. 5V. 5V만 나온다고요. 그죠? 전원을 넣게 되면은 얘가 0V로 바뀝니다. 여기 테스트를 한번 재보세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죠? 이 전이차를 이용해서 ATX 파워를 메인 파워를 기동시키는 하나의 스위칭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누가 아냐? 누가 아냐? 사우스 브리지하고 얘하고 연결된 TR이 같이 하는 거예요. TR이 같이 하는 거예요. TR이 사우스 브리지하고 공조해서. 그래서 메인 파워가 기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이차를 이용해서 맨 처음에 저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그죠? 스탠바이 전압, 파워온 전압입니다. 스탠바이 전압 뭡니까? 뭐라 그랬죠? 스탠바이 5V는 어떤 기기들이 동작하기 최소 전압이라 그랬죠? 사우스 브리지 부팅회로 공급된다 그랬죠? 파워온 전압 뭐예요? 메인 파워, 그죠? 5V, 3.3V, 12V, 마이너스 12V 파워구 시그널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그죠?
메인 파워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스위칭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파워온 전압이란 말이죠. 5V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스위칭 회로에 의해서 얘를 갖다 뭡니까? 0V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ATX 파워가 판단했을 때 어우 파워 기동하라 그랬네. 메인 동작시키자. 그리고 각 장치로다가 5V, 3.3V, 12V, 마이너스 12V 그 다음에 뭡니까? 파워고 시그널,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파워고 시그널을 줬을 때 그 파워고 시그널을 가지고 메인보드 각 장치들이 리셋 신호를 활용한다. 그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이 파워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워는 우리가 먼저 메인보드 수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뭡니까? 파워 버튼부터 누르지 말라 그랬죠. 이 데스크탑의 80%는 이 파워 서플라이가 그죠?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워 테스터기 지그로다가 측정을 해서 5V가 제대로 나오는지 12V가 제대로 나오는지 3.3V가 제대로 나오는지 마이너스 12V가 제대로 나오는지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파워 시그널이 제대로 나오고 있다든지 이걸 우리 측정해야 돼요. 근데 파워 전압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PG 신호가 에러로 뜬단 말이죠. 그럼 파워 교체해야 되겠죠. 메인보드 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원 인터페이스 회로는 우리가 이 PSU 파워 서플라이 유니트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1순위다. 그죠? 그 다음에 전압이 지금 꽂았는데 일반 테스터 지기로다가 점검했을 때는 다 이상이 없게 나왔는데 꽂기만 하면은 전압이 스탠바이 전압도 3몇 볼트로 떨어지고 다른 전압도 기동을 했을 때 12V가 8V 떨어지고 그래. 그러면 이 연결된 회로 어딘가 쇼트가 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 회로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 회로를 찾아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연결된 걸 찾아 들어가서 그 어떤 부분에 쇼트가 났는지 그 양부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장님 그 파워 서플라이 테스트 지구를 했을 때는 다 정상인데 왜 꽂기만 하면 전압이 자꾸 떨어지죠? 그 어떤 회로 중에 어떤 부품이 쇼트하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하고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나중에 어디 FT 레귤레이터 쇼트가 돼가지고 그랬네요. 그거 제가 하니까 잘 되는데요. 가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 파워 서플라이 이제 메인보드의 커넥터는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이거 락이 있죠. 락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얘가 1번 핀이에요. 1번 핀. 1번, 12번, 여기가 13번에서 24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눈에 보면 여기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손을 많이 잡혀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대부분 있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파워 커넥터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이 꽂는 이거 앞에 이 락이죠. 락. 그죠? 락. 이 앞에 보면요. 여기 보면 어떤 거는 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번호가 루페로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루페로 보면 그죠? 이렇게 루페로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락 꽂는 부분 있죠. 락 꽂는 부분 여기 약을 기준해서 이쪽 왼편이 이게 1번 핀이에요. 1번 핀 여기 1번 여기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대하면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써져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번호가 써져 있죠.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뭡니까? 여기 13번이라고 되어 있죠. 13번. 근데 이 번호가 안 써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앞에 커넥터 꽂는 이 케이블의 락을 기준으로 해서 락을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이쪽 그죠? 이 왼쪽 부분 여기 딱 놓고 그죠? 이 왼쪽 부분 내 정면으로 봐요. 왼쪽 부분이 여기가 1번이에요. 1번 여기 1번 핀입니다. 그죠? 쭉 와서 다시 이쪽이 1번 핀 기준 앞쪽이 여기가 몇 번이에요? 이게 13번이에요. 13번 루페로 이렇게 보면요 13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가 1번이면 여기가 13번이라고요. 그죠? 1, 2, 3, 4 이게 쭉 1, 2, 3, 4 쭉 가면서 다시 앞쪽에서 13, 14, 24번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락을 꽂는 기준으로 해서 좌측 이게 1번 핀 1번 케이블이다. 여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24번까지 있는데 우리가 꼭 외워야 될 핀은 뭐냐면 이제 8번 핀이 회색 색깔로 돼 있어요. 거기에 스탠바이 파워고 시그널 선이에요. 8번 핀이. 그 다음에 9번 핀이 뭐냐면 스탠바이, 그죠? 보라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16번, 그죠? 파워온 부팅 통제 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위칭을 해가지고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는 스위칭 회로가 이 파워온 버튼으로 쓰는 거예요. 이쪽으로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냐? 8번, 9번, 그죠? 16번.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색깔로 다 우리가 뭐 핀 번호까지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보통 보면 색깔로다가, 그죠? 색깔로다가 회색, 보라색, 녹색, 요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익혀야 된다. 녹색은 뭐? 파워온. 회색은 뭐? 파워고 시그널선. 보라색은 뭐? 스탠바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 꽂고 한번 재보는 거죠. 그 전압이 떨어지는지. 전원을 인가해서. 그래서 파워온 전압이니까 5V가 나와. 그죠? 파워고 시그널 5V 나와. 스탠바이 전압 딱 됐더니 스탠바이 전압이 뭐 3점 몇 볼트 떨어져. 문제겠죠.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스탠바이 5V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색깔을 알아야 거기 찍을 거 아니에요. 언제 이 핀 번호를 다 이게 보가지고 찍습니까? 그죠? 아, 회색이 파워고 시그널이지. 제대로 들어와? 제대로 들어오네. 5V가. 파워온 전압 제대로 들어와? 녹색 선에다 딱 재니까 나와. 그러니까 회색, 그죠? 보라색, 녹색 케이블은 무슨 역할을 하는 그 케이블인지 핀인지를 우리가 색깔을 보고 외우는 게 제일 낫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파워 커넥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3.3V, 5V, 12V, 마이너스 12V, 마이너스 5V는 요즘 잘 안 쓰죠. 예. 그 다음에 스탠바이 5V 이게 나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파워구 시그널이죠.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파워구 시그널을 5V 신호를 줬을 때 이 신호 가지고 메인보드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파워온 전압이죠. 스탠바이 전압 우리가 어떤 그 장치들이 기본 동작에 주는 전압이고, 여기 보면 16번이 파워온, 녹색이라고 그랬죠. 파워온 전압. 얘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회로들을 보면 쭉 보면 얘는 어디 있냐면 티아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티아라고. 요 파워온 시그널 요거는 누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사우스 브리지에서 주는 신호예요. 사우스 브리지에서 맨 처음에 파워온 전압이 이렇게 되면 여기 5V가 딱 나온다 그랬죠. 5V가 어디에 있어요? 컬렉터에 딱, 이게 베이스고, 이게 이제 참 전기전자 기초과정 안 한 사람은 참 알아듣기 힘든데, 여기 컬렉터고 이게 2m예요. 요거는 무슨 형 TR입니까? NPN TR이죠. NPN. 그죠? 2m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NPN,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PNP라고 그랬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NPN TR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이스에 어떤 신호가, 양의 신호가 들어가야 이 컬렉터에 대기했던 전기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이게 NPN의 특성이죠. 자, 5V 딱 줬을 때 얘는 여기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우스 브리지에서는 파워온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얘가 0V 값까지 주질 않는 거예요. 베이스에 0V가 신호가 없으니까 얘는 흐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원 버튼을 우리가 사우스 브리지에서 제어 신호가 IO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이 파워온 시그널을 어디 주느냐? 바로 TR 베이스로 주는 겁니다. 이 베이스로. 그죠? 전철 표를 샀어요. 표 가지고 개찰구에다 넣으니까 이 개찰구가 열리는 겁니다. 그때 베이스에 사우스 브리지에서 파워온 시그널을 주니까, 그죠?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5V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흐르면서, 에미터는 접지가 돼 있어요. 흐르다 보니까 뭡니까? 얘가 전위가 0V로 떨어지겠죠. 얘 값이 0V로 이 파워온 단자가 0V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전위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ATX 파워가 딱 알아듣는 거지. 어우, 메인 전압 기동하래. 스위칭 신호 들어왔어. 그래서 나머지 전압 5V, 3.3V, 12V, 마이너스 12V, 그 다음에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파워구 시그널을 갖다가 어디 주냐? 메인보드 쪽으로 주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 파워,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전압 기동하는 회로는 바로 파워온 전압하고 이 TR하고, 그죠? 사우스 브리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데 IO, 슈퍼 IO하고 연동돼서 작업을 하더라.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이게 부팅 회로입니다. 이 부팅 회로를
이제 다음 강좌 때는 할 겁니다. 또 다시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ATX 파워가 기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많이, 이 장난들을 많이 하죠. 어떤 장난들을 많이 하냐면, 이 파워가 왜 동작이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어떡하냐. 이 파워온 단자하고 이 그라운드 단자하고 클립으로 딱 쇼트를 시켜버리죠. 그럼 뭡니까? 이 5V가 그라운드 연결되니까 뭡니까? 이 0V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ATX 파워가 기동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자, 아마 원리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금 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자, 이게 파워라고 가정합시다. 지금 220 전원 인가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파워가 뭐에 안 돌아가지? 기동이 안 되지? 이 파워가 이상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여기 녹색 단자, 그죠? 이 16번이죠? 요거 하고, 이 검은 게 뭡니까? 그라운드 선이죠? 그죠? 요거.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뭐 클립을 2개 쇼트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보통, 이거 갖고 많이 하죠? 요거 가지고. 이 핀셋 가지고. 여기 16번하고, 요게, 그라운드하고 쇼트 시키면은, ATX 파워 메인 전압이 기동합니다. 그래서 파워가 윙 돌면서 전압이 나오죠. 바로 이게 우리가, 강제로 인가시키는 강제 인가 방법이다 하는 거. 강제로다가 메인 전압을 기동한다 그래서 강제 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전자적인 컨트롤이 아니죠. 우리 강제로다가 한다 그래서 강제 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전자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전자회로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그죠? 스위칭을 해야 되겠죠. 우리 TV도 마찬가지예요. 메인 전압 안 나와? 강제로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게 무슨 전자회로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탠바이 전압하고, 그죠? 파워온하고 쇼트 시켜서, 연결을 해가지고, TV SMPS도 우리 기동을 시키고 테스트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TV SMPS는, 보통 보면 이제 TR하고, 그죠? 포토커플러하고 공조해가지고, 보통 스위칭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메인보드에서는 보통 TR을 많이 쓰는데, 논리 소자를 이용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보면 이런 컨트롤 합니다. 이런 의미는 같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떤 사우스 브리지에서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온 시그널을 TR 베이스나 아니면 다른 쪽 논리 소자나 이런 쪽에 줘가지고 걔를 기동을 시켜서 얘를 전위를 0전위를 떨어뜨리겠죠. 그죠? 5V에서 그죠? 5V 대기 전압을 0V를 떨어뜨려서 ATX 파워 메인 전압을 기동하는 전위차를 이용한 방법이다. 근데 우린 회로를 써서 이렇게 기동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커넥터를 보면요, 보통 주황색 있지 않습니까? 색깔을 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있어요. 다 알고 계시겠죠? 주황색 선은 3.3V 라인이에요. 적색은 뭡니까? 5V 라인입니다. 노란색은 뭡니까? 12V 라인이에요. 그죠? 이 선의 색깔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20번은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 5V인데 이 핀이 안에 이 커넥터에 보면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 커넥터가 안에 이 핀이 없습니다. 핀이 5V 마이너스 5V는 안 써요. 여기 보시면 바로 요거죠. 요놈 비어있죠. 그죠? 핀이 없죠. 여기에 요즘은 안 쓰기 때문에 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마이너스 5V고요. 근데 9번 핀은 뭐라 했어? 색깔을 애로 있죠? 핀을 애우지 말고 그냥 색깔을 애우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애운다 그러면 애울 필요는 없는 거고, 그죠? 보라색 선은 뭐라 했어? 스탠바이. 220V만 꽂으면 어떤 기본적인 장치를 동작하기 위해서 전력을 공급해 주는데, 대기 전력이라고 얘기도 보통 합니다. 보라색 선이 스탠바이다. 16번은 녹색은 파워온이라고 그랬죠? 그죠? 5V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사우스 브리지에서 제어 신호, 온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그죠? TR 베이스에 공급을 해줘서, 그죠? 전위차를 5V를 0V를 떨어뜨려서 ATX 파워의 메인 파워를 동작을 시킨다. 그죠? 이 동작 원리들은 뭐냐? TV SMPS하고 아주 비스무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8번 핀. 회색 선은 뭐냐? 파워구 시그널이에요.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PG 신호가 메인보드 커넥터로 들어와야 메인보드가 정상 작동을 하겠죠. 자, 나머지 검정색은 뭡니까? 검정색 항상 접지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VCC가 있으면 항상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겠죠? 예. 검정색이 접질입니다. 그죠? 이 핀 번호를 외우지 마시고요. 이 색깔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주황색, 적색,
노란색, 그죠? 그 다음에 청색, 스탠바이, 보라색, 녹색, 회색, 검정색. 근데 의외로 이 청색은 잘 모르시는 분 있더라고요. 이 제면 마이너스 12V가 나와요. 이 회로에서 마이너스 12V 쓰는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 파워를 빼가지고 한번 측정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를 빼가지고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러면 뭐 쇼트 시켜가지고 이제 검정색 그라운드잖아요.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놓고 이 검정색에다 검정색 리드봉을 대고 나머지를 댔을 때 전압이 나온다. 그죠? 색깔별로 나온다. 그러면 그 파워는 정상이겠죠. 이렇게 한번 측정해보고 꼭구도 메인보드에도 꼭구도 한번 측정해보세요. 그죠? 전압이 어디가 다운되는가. 다운되면 그 5V 라인 5V 라인에서 만약에 다운됐다 그러면 5V 라인 쪽에 어떤 부품들이 진행성 쇼트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3.3V가 그렇다. 3.3 라인 따라가면 되고 12V다. 12V 라인 따라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전원 인터페이스 중에서 요 지금 4핀이라든가 8핀짜리 그죠? 이 CPU 전용 그 핀이 따로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요즘 CPU 전원들이 전력들이 저전력 고효율로 동작되기 때문에 비록 전압은 많이 공급되지 않지만 이 전류를 상당히 큰 전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4핀에다 안 꽂아도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은 이 CPU 전용 핀에다가 12V 공급을 안 해주면 CPU 동작 안 해죠. 그죠?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4핀짜리가 있고 8핀짜리가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좀 뭡니까? CPU가 저사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4핀 CPU 전원 소켓을 썼어요. 그죠? 썼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뭐 아주 그 고사양들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요즘 뭡니까? 좀 더 고전력을 구현해주기 위해서 8핀을 쓰는 거죠. 이렇게 8핀. 그죠? 이게 다르죠? 예. 그래서 보통 보면 12V 전원이 공급돼요. 그죠? CPU가 필요하는 그 전원을, 그죠? 1.5에서 1.85V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입력 전압을 12V를 가해주기 위해서 12V 전원이 들어오는 거죠. 12V 라인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쪽은 그라운드고 한쪽은 12V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요게 1번 핀이에요. 1번 핀. 근데 뭐 이렇게 여러분까지 에어필은 없죠. 그죠? 12V는 노란 선이고, 그죠? 검정은 그라운드예요. 그죠? 그라운드라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꼽는 부분 있죠? 여기 앞에. 이 락이 걸리는 부분, 요쪽이 12V 라인이고, 뒤쪽이 그라운드입니다. 그럼 테스트하기로 재보면 알겠죠? 12V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성능이 좋아짐으로써 이제 요즘은 4핀이 아니라 8핀으로 해서, 듀얼과 이상들은 그렇게 8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죠? 아니, 4개 중에서 나는 파워 서플라이가 4핀이 없어서, 8핀이 없어서 4핀만 꽂아 동작돼야 돼요? 동작은 됩니다. 되는데, 고사양 게임을 한다든가, 무슨 뭐 브루레이급의 동영상을 본다든가 그러면은, 아마 이상 증상이 좀 나올 겁니다. 전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그죠? 일반 인터넷 검색할 때는 이 4핀 하나 꽂아도 돼요. 뭐 괜히 8핀까지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다 꽂아야 되는 거죠. 고사양 게임 돌릴 때는 그만큼 전력을 CPU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더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 4개, 4핀만 꽂아도 동작은 해요. 근데 이제 다 꽂아주는 게, 우리 뭐, 컴퓨터 성능 향상을 위해서 좋겠죠. 네. 자, 파워컨에서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는 거예요. 자, 요건 뭡니까? 파워온 전압이죠. 자, 220V 전원을 인가한 상태입니다. 5V 나오죠. 예. 자, 220V 인가했으니까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파워온 전압 나오겠죠. 자, 스탠바이 5V 나올 겁니다. 예, 정상이네요. 지금 나머지 전압은 안 나오겠죠. 왜? 스위칭 신호 안 주니까 전압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당연히 안 나오죠. 그죠? 왜? 스탠바이 방식자 전원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사우스 브리지에서 그 파워온 시그널을 어디 줬습니까? TR 베이스를 줘서 파워온 전압이 자 0V로 떨어졌죠. 전이차를 이용한 거니까. 그죠? 전원을 넣게 되면 얘는 뭡니까?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온 단자는 0V로 떨어져요. 파워 시그널 지금 들어왔죠?
이 파워는 이상이 없다는 파워 그 시그널을 회색 단자를 통해서 메인보드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메인 파워가 동작을 한 겁니다. 3.3V 그죠? 주황색 선, 빨간색 5V라 그랬죠? 5V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색 12V 라인이 있죠? 제대로 나옵니다. 자, 청색 선 하면 청색은 뭡니까? 마이너스 12V라 그랬죠? 청색 선은 자, 잽니다. 자, 마이너스 12V 나왔네요. 이렇게 쟀는데 파워온 전압을 넣고 그죠? 파워온 버튼을 누르고 쟀는데 그죠? 어떤 5V 라인에서 전압이 뭐 2V 1.1 떨어지더라 그러면 5V 라인 어디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라인을 따라가 봐야 돼요.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모르겠지만 그 회로를 따라가서 그죠? 거기에 있는 소자들을 측정을 해 봐야 돼요. 그죠? 그랬을 때 거기가 쇼트가 진행성 분량 쇼트가 났기 때문에 전압이 다운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재면 정상인데 왜 꼭 끼면 전압이 다운되죠? 소자 어딘가 쇼트가 되거나 진행성 불량이 났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색깔을 외우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색깔을 외우라 그랬죠. 네, 220. 자, 파워 서플라이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볼트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스탠바이 5V하고 파워온 전압 5V가 나오게 되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매일매일 파워온 시그널이 5V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220V 전원을 인가만 하면 파워온 전압 5V하고 스탠바이 5V만 나오고 있는 거죠. 메인 전압은 동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TV, SMPS 이런 원리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전압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우리 데스크탑에서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는 시그널을 가지고 메인 전압을 동작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그는 데스크탑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오는 온 시그널을 강제로 들어가게끔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워온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온 시키면은 메인보드에 있는 파워온 버튼을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거 파워온 스위치 올리면은 이제 메인 전압이 동작을 하죠. 12V, 5V, 3.3V가 나오면서 파워 서플라이가 이상이 없다는 파워9 시그널을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요 부분에 파워9 시그널 전압하고 시그널하고 12V, 5V, 3.3V가 나오게 되죠. 파워 서플라이가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는 전이차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메인 전압이 동작되면 파워온 전압 요 부분은 죽게 돼 있죠. 아까 LED가 켜져 있다가 꺼졌죠. 메인 전압이 동작되니까.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TV, SMPS도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은 스탠바이 전압 5V가 나왔다가 리모컨으로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든가 TV 앞에 있는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온 시그널이라는 상태로 메인 전압을 기동시켜서 12V, 24V가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요 지그를 가지면은 뭐 5V, 12V, 3.3V 쓰는 기기에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지그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지그를 만들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저가인 파워 서플라이 테스트 지그하고 고가인 파워 테스터기 지그를 이용해서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저가 파워 테스터기 지그인데요. 요건 단점 뭐냐면 리플 전압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그죠? 리플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리플이 표시가 되면 파워 서플라이 안에 있는 1차 측과 2차 측에 있는 컨덴서들이 용량 감퇴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저가 파워 테스터기 지구는 리플이 나타나지 않죠. 다른 거 다 나타나는데 PG 신호까지 나타나는데 뭐 PG 신호도 OK다 에러 사인 그런 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보통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죠? 이게 좀 애매하죠? 정상인지 아닌지.
요건 지금 뭐냐면 왜 이렇게 되냐면 요쪽에 CPU용 12V 커넥터를 안 꽂아서 그래요. 8핀짜리가 있고 4핀짜리가 있죠. 파워 서플라이가 4핀짜리면 요 4핀짜리 꽂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12V까지 측정이 되는 거죠. CPU 쪽에. 근데 이건 이제 단점이 파워 시그널하고 리플이 표시가 안 된다. 이런 고가 장비들은 뭐냐면 리플이 표시가 돼요. 리플이. 그죠? 파워 시그널도 에라다, OK 사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참 편하죠. 근데 이 장비는 지금 단종이 돼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 셀러한테 한번 예전에 전화를 해봤는데 못 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라 이런 거 장비가 나왔는지 아시는 분은 이거보다 좋은 장비가 있는 분은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자, 측정하면 나오죠. 아주 전압이 상당히 좋습니다. 리플 전압도 출렁거리지 않고요. 파워 시그널 OK 정상입니다. 그죠? 아주 양질의 파워죠. 예. 5V는 안 쓰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5V, 3.3V, 12V, 마이너스 12V, 파워 시그널, 스탠바이 5V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량인 불량인 파워들은요, 보시면 이 리플 전압이 왔다 갔다 엄청 출렁돼요, 이게. 그죠? 그거 보고, 아, 요거는 용량 감퇴겠다. 보통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이죠. 자, 그러면 불량난 파워를 테스트한 걸 한번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파워 보십시오. 자, 파워 시그널에 에러가 나오면서 리플 전압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불량 파워입니다. 이 파워의 뚜껑을 열어보면요, 분명히 어딘가에 콘덴서가 용량 감퇴가 돼 있어요. 콘덴서가 보통 보면 용량 감퇴가 되면 이 블록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 멀쩡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탈거해서 캐패시터스 메탈로다 재면은 용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파워 시그널도 에러라고 표시가 됐죠,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데스크탑에 어떤 그 수리가 들어왔을 때 전원부터 꽂지 말고 데스크탑의 80%는 보통 파워 서플라이가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부터 우리가 이런 지그를 통해서 측정 장비를 통해서,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 뭡니까? 테스터기 있잖아요. 테스터기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우리가 고장 증상을 효율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